방금 소개받은 터치포그의 박미연입니다. 저희 회사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을 일은 사실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친환경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과 굉장히 링크되어서 많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여쭤봤더니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을 정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컬러풀 그린 파트너라는 별명을 갖고 싶은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인데 컬러풀 그린 파트너란 대체 무엇일까 약간 모순이 되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왜 회사를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또는 불만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회사를 시작했고 특히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가졌던 고민 또는 불만은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이거였어요. 네. 네,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경하면 떠올리는 것이 녹색 또는 초록색, 자연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진짜 자연 또는 환경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대체 그 녹색에만 집착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터치포굿은 녹색뿐이 아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의 고민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은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원들 또는 물건들이 저 끝에 빨간 화살표를 보이는 것처럼 내가 뭔가 색상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만들거나 또는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럼 색상으로서 잘 활용을 하게 되지만 얘가 더 이상 색상으로서의 기능을 덜한다든지 아니면 더 다른 예쁜 책상을 갖고 싶어졌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버려지고 나면 이제 그 책상은 100년이건 200년이건 완전히 썩을 때까지 계속 쓰레기로 머무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분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어떤 사이클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산업화가 계속 되면서는 쉽게 썩지 않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쓰레기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크게 보면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화살표들이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들에는 계속 이 빨간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쓰레기가 진짜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 이렇게 많이 버리니까 진짜 쓰레기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사실은 쓰레기들이 모이고 또 버려지는 게 대부분 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첫 번째는 문제였던 것 같고 왠지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솔직한 이유는 내가 모르면 차라리 그냥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음 편히 살고 계속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좀 자세히 알게 되면 왠지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좀 피해를 볼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은 이런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듣기 싫거나 도망가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좀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작업을 제일 처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버려져서 200년 동안 썩지도 않고 있어야 하는 자원들을 계속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나는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패션이라는 것이 이런 소통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이렇게 버려지는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광고판, 지하철 광고판이나 스크린도어 등 20가지 넘는 재료들을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년 정도 그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실 오래전부터 좀 고민이 또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업사이클링 패션을 해서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원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효과가 있지만 약간 조금씩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그 화살표를 넣어보면 그 세계에서 가장 업사이클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회사를 예로 들어봤을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 어떤 폐기물을 버리고 저희가 그 폐기물을 가져와서 재활용해서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내면 이런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저 앞에 있는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뭔가 마음에 걸렸는데 내 서치포굿이 있으니까 마음껏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이 회사를 괜히 만든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뭔가 이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치포굿이 일을 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요. 이 파트너들은 이 앞장에 있는 화살표처럼 현수막을 다 쓰고 나서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돈도 들고 이제 썼는데 오래 걸린다고 또 욕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서치포굿이나 갖다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 100장 정도의 현수막을 쓸 것 같다? 또는 우리가 1년 동안 대충 보니까 한 300장 정도의 현수막을 보통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것 같다라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사전에 저희랑 협약을 하시는 형태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하시면 여러분이 유리나 또 플라스틱에서 볼 수 있는 재활용 마크와 같은 의미를 갖는 업사이클링 마크를 드리고요. 그 마크를 달고 있는 현수막을 본 고객들이 이 현수막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도 버리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링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캠페인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 이 지점에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점차 저 앞쪽으로 가서 어떤 버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창의적이고 더 재미있는 솔루션들, 좀 더 친환경적인 솔루션들이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대안들을 만들어드리는 일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산업수납 폐기물 또는 기업이 업을 영위하다 보면 또 개인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폐기물들에게 맞춤 솔루션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현수막을 저희가 7년 동안 현수막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만났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대체 왜 사용하시나요? 다른 대안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또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현수막을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는 행사라든지 외부에 알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행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편으로는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기념품이라든지 이제 행사가 끝나고도 이것들을 다시 알려야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형태는 이번 행사에서 사용됐던 현수막을 가지고 그 다음 행사의 기념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수막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정말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관이다라는 이미지를 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진정성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에 기념품이 될 수도 있고 그 해에 참가해 주셨던 분들을 위한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는 꽤 오래전이 됐네요. 2010년에 G20이라는 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그 코엑스 앞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물에 굉장히 큰
광고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광고물에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딱 저 청사초록 모양의 로고만 오려서 이런 청사초록 모양의 필통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600개가 나왔어요. 딱 그 청사초록 모양만. 얼만큼 큰 광고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사초록 모양의 필통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량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G20을 진행한 나라 또는 도시다라는 이미지도 더할 수 있고, 거기서 사용했던 광고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기념품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거다라는 이미지도 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 VIP들이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스토리들을, 버려지는 것들에 있는 스토리들을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수막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행사가 사실은 선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선거가 한 번 치룰 때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현수막이 축구장 몇 개 정도를 덮을 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찍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구장 약 30개 정도를 덮을 수 있는 만큼의 현수막이 정말 단기간에 만들어지고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버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전량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체 이 현수막이 우리한테는 쓰레기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후보들에게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시장이 된다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매개체가 사실은 현수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살려서 5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제 만들어진 가방들은 국민들이 직접 구매하시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약속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매개체도 버려지지 않도록 5년 동안 실제로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가지고 있고요. 이걸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처음에는 현수막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출발을 했는데요. 점점점 파트너들이 우리는 현수막은 별로 없는데 이런 폐기물이 되게 많아요 라고 점점 찾아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게다가 작년에 우체국이 유니폼을 교체하면서 그 전에 입었던 유니폼들이 다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폼들과 현수막을 가지고 우체국에서는 도시의 제비를 돌아오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우체국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어떤 환경의 지표이기도 한 제비가 도시에 별로 다시 돌아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 서울에는 서울에서 제비가 관측된 지 1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비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방법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요즘 마라톤도 되게 많아졌는데, 마라톤이 한 번 치러질 때마다 그날 버려지는 그 쓰레기가요, 페트병 10만 개, 그리고 종이컵이 60만 개, 현수막이 1000장 정도 된다는 정말 공식적인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과 함께해서 이 쓰레기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하는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로 기획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스크린 도어를 활용한 파일이라든지 이면지를 이용한 포스트잇 같은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환경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재활용 만들기라는 수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활용 만들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만들어진 결과물이 너무 흉측해서 만드는 사람은 즐겁지만 금세 다시 버려진다는 거. 그래서 전문 용어로 공들인 쓰레기라고 부르는 정말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저게 페트병으로 만든 건데, 저 페트병을 그냥 분리배출했다면
자원으로라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신나게 본드도 막 바르고 뭐도 바르고 했기 때문에 저건 정말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저 페트병이 정말 버려지는 페트병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보통 방학 숙제로 재활용 만들기를 내는데요. 이득을 보는 건 슈퍼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개학 일주일 전에 엄마가 슈퍼에 가서 요구르트를 3주를 산 다음에 집에 가서 큰 통에 비워놓고 자 우리 이제 쓰레기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재활용 만들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더니 터치포굿은 이미 다년간의 어떤 폐기물을 확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폐기물들을 좀 그래도 아이들이 만드는 것보다 덜 흉측하고 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면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은 도시형 환경교육이라고 부르는데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자원으로 도시의 환경 문제를 얘기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만들기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폐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들과 해서 기업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뭐 임직원들 대상이나 또는 학교에 가서 진행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고등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온 학교에도 저희 환경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매칭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돕고 있는 학생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화살표를 없애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환경교육, 그리고 그린 솔루션, 그리고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3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화살표를 없애고 사용자들의 자원 사용 패턴 자체를 그러니까 바꿔내는 것들을 저희의 큰 미션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수막이라는 것 또는 버려지는 자원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탄소량도 있을 거고 원래 가방을 구매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면으로 된 에코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면화가 만들어지고 목화가 만들어지고 이걸 면으로 만드는데 발생하는 엄청난 만큼의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방지했다는 2가지를 더한 것이 저희 제품의 가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얼마나 그래서 재활용했냐일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재활용을 해서 2022년 기준에 3만 장 정도, 작년에 한 5만 장 정도 재활용을 했지만 선거 한 번이면 그걸 모든 걸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목적이라면 저희는 참 못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런 버려지는 자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면 더 괜찮은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알리고 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고민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나 또는 뭐 그린 솔루션 같은 일들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줄까, 또 이런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라서 저희 회사와 겹쳐서 또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국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라는 걸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설립이 되었고 재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국내에 한 30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산업이라는 것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계속 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목표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체 그 나이에 왜 쓰레기를 줍고 있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이야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취업이 안 돼도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시집을 가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어쨌든 되게 힘든 일임에는 확실하지만 이 일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존재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은 한 가지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제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가지씩 작은 것들을 바꿔 나간다면 더 재미있고 더 매일매일 신나는 세상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으셨죠? 네, 터치